자, 플러스 매드 실전 모의고사 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어법과 구문과는 다르게 요거는 예습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문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풀어본 상태에서 들어와야지 이 강의를 듣는 의미가 생긴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간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지문을 바라봐야 좀 더 문제를 쉽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그 인사이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독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그래. 그러니까 구문이나 어법 같은 거는 배우면 조금 적용이 되는 느낌이 바로 들거든. 근데 독해는 내가 10년 이상 동안 그 해왔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라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시험장에 가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용되는 느낌이 덜 들어요. 그게 사실이야. 근데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5회차를 풀 때 내가 4회차에서는 뭐를 배웠었지? 내가 독해 인사이드 강에서는 뭘 배웠었지를 조금 상기시켜 보자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문제를 풀 때 적용한다는 느낌으로 간다고. 근데 그래도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하다못해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복귀할 때 다시 한번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지를 복귀할 때 맞다. 여기서 이걸 봤으면 조금 문제를 쉬웠을 텐데 독인사에서 이걸 보라고 했었는데 4회차에서 이걸 강조했었는데 라는 게 보이면 점점 실력이 는다고요. 모의고사는 매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회, 5회, 6회 계속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마다 하나씩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라고. 그게 쌓이니까. 그러면 본인만의 그 체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나의 잘못된 방법과 습관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평가원의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된다고요.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정확해지고 빨라진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욕심을 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최소한 저번에 뭐 배웠지? 이런 것들은 상기시킨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4회차와 5회차가 연결되는 강의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데 독해적인 개념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전에서 배웠던 것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느낌으로 풀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실전에서 안 되면 끝나고 나서라도 한번 보자고. 알겠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인데 어휘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be reluctant 부정사인데 요거는 잘 나오는 표현이고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보시면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요. reluctant가 뭐뭐 하기를 꺼려하는 이니까 앞에 비동사를 붙이는 순간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의 동사 형태가 되죠. 됐습니까? 똑같은 게 뭐냐면 비동사 똑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willing을 쓰는데 잠깐만요. willing을 쓰는데 이렇게 쓰면은 기꺼이 뭐뭐 하다의 뜻이고 앞에 뭐를 붙여야 되냐면 어를 붙이는 순간 뭐뭐 하는 것을 꺼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문법적인 포인트 하나만 짚고 갈게요. with A-B 구문이 잘 봐봐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with를 보는 순간 얘는 무슨 뜻이야? 하나 둘 셋 함께지. 그러면 얘가 옆에 하나를 딱 듣고 있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냥 요거는 볼 거 없이 이 명사와 A와 함께 이렇게 보면 끝이란 말이야. understand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with가 이렇게 나오고 옆에 A가 나오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B라는 형태가 같이 와. 이렇게요. 됐습니까? 근데 B의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형태냐면 얘가 ing일 수도 있고 얘가 PP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용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치사고일 수도 있더라. 이렇게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A의 품사는 당연히 명사일 것이고 그럼 어떻게 보시냐면 요거 하나를 하나의 통으로 보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얘와 함께가 아니라 이 명사가 뭐뭐한, 뭐뭐된, 뭐뭐인, 뭐뭐에 있는 각각의 뜻을 붙여주시고 어떤 형태로 상태로 이렇게 해석하면 끝이 알겠습니까? 요거를 독립분사 구문이라고도 부르고 with A-B 구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 필요 없고요. 아무튼 with를 봤을 때 옆에 한 자리가 있으면 A와 함께일 것이고 두 자리가 있으면 A가 뭐뭐한, 뭐뭐된, 뭐뭐인, 뭐뭐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혹은 만약에 선생님 상태로의 뜻이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하시면 어떻게 가면요. 때문에 이렇게 붙이면 돼요.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되었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요거를 with A-B 구문이라고 부른다고요. 잠깐 필기. with를 봤을 때 옆에 몇 자리가 있는지 한 자리인지 두 자리인지를 꼭 확인하자.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우리 한 2학년쯤 됐으면 3학년이라면 무조건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A가 뭐뭐 하는, 뭐뭐 된, 뭐뭐인, 뭐뭐에 있는
뭐뭐이는 상태로 혹은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연습 안 해볼 수가 없지 이거든요. 봐봐. 명사 하나, 그 다음에 ing. 명사 하나, ed. 명사 하나, 전명구. 명사 하나, 형용사. 됐습니까? 그러면 나의 전화기가 울리는 상태로 나는 서둘러서 역에 갔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나의 전화기와 함께가 아니라 나의 다리가 꼬여진 상태로 그의 다리가 꼬여진 상태로 그는 책을 읽고 있었다. 괜찮죠? 그녀의 손이 그녀의 주머니에 있는 상태로 그녀는 걸어갔다. 괜찮죠? 그녀의 와이프가 화가 난 상태로 그는 와이프한테 사과했다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하면 그의 와이프가 화가 났기 때문에 그가 와이프한테 사과했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with 뒤에 A가 있고 뒤에 형태가 B의 형태가 같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함께가 아니라 뭐뭐가 뭐뭐 하는 상태로 혹은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끝. 됐습니까? 그러면 요걸 토대로 해서 구문을 한번 보자고요.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근데 뒤에 보니까 잠깐만요. with가 이렇게 있고 그런 다음에 기술적인 발달 A라고 할게요. A1. 그 다음에 similarities를 A2라고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부터를 우리가 B라고 이렇게 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물론 그냥 뭐뭐와 함께 어디에 있는 이렇게 가도 아주 틀리진 않지만 조금 더 유연하게 하면 기술적인 발달과 유사함이 어디에 있는 상태로? 상품의 특징들에 있는 상태로. 봐봐. 다시 한 번만. 기술적인 발전과 유사함이 상품의 특징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볼게. 됐습니까? 때문에 붙여가지고. 그러면 기술이 다 같이 발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비슷비슷한 유사함들이 상품의 특징들에 있으니까 갤럭시든 뭐 아이폰이든 아이패드든 아이팟이든 뭔가 다 비슷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유사함이 있으니까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모든 상품들이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이 말이라고요. 됐습니까? 다시 한 번만. 기술적인 발전과 유사함이 상품의 특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보든 A를 보든 B를 보든 C를 보든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고객들은 are often 종종 뭐 할 수 없거나 뭐 하기를 꺼려 하냐면 잘 봐봐. be unable to select야. be reluctant to select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거나 고르기를 꺼려 합니다. 무엇을? 한 가지를. 뭐로부터? 다양한 핸드폰으로부터. 뭐에 의해서? 그들의 특징에 의해서. 그러니까 특징들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뭔가 그들의 특징에 의해서 다양한 핸드폰으로부터 딱 한 가지를 고르기를 꺼려하거나 고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문장이 어렵죠? 다시 한 번만. 어려워. 기술적인 발전 그리고 유사함이 상품의 특징 속에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상태로보다는 때문에가 더 어울리니까. 다 비슷비슷하니까 고객들은 종종 할 수 없거나 꺼려합니다. 선택하기를. 됐어? 한 가지를 뭐로부터? 다양한 핸드폰으로부터 여러 개의 핸드폰으로부터 딱 한 가지를 고르기가 어렵단 말이야. 뭐에 의해서? 그들의 특징에 의해서. 그러니까 특징만 보고서는 고르기가 좀 힘들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봐봐. 주제 문제를 풀 때 친구들아. 주제 문제를 풀 때 봐보세요. 공교롭게 5회차는 22, 3, 4가 전부 다 연결사가 들어가 있는데 글을 읽기 전에 대입파악은 친구들 대입파악은 글을 읽기 전에 뭐를 먼저 확인하시냐면 연결사를 확인하세요. 연결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 볼 필요는 없고 총 4가지인데 잘 보세요.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역적, 세 번째는 결과. 쌤 근데 글 읽기도 바쁜데 왜 연결사를 먼저 봐요? 시간 아깝게? 시간 아까운 게 아니라 얘를 보는 순간 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구나. 여기가 포인트겠구나가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글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세이브하는 개념이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5초, 10초 더 쓰는 게 맞아.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이 글의 구조가 익혀지기 때문에 그걸로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번째, 재진술이에요. 봐봐. 예시는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 예시는 예시 연결사 앞이 중요하고요. 역접은 당연히 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과도
뒤가 중요하고 재진수는 앞뒤가 똑같으니까 앞뒤가 다 중요해요. 됐습니까? 이 지문을 보시면 얘가 있단 말이야. thus 마지막 문장에. 그러면 이 결과라는 것은 이런 거야. 따라서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따라서라고 필자가 다시 한번 이 연결사를 주는 이유가 뭘까? 정리하고 싶으니까 그래요. 왜? 중요하니까. 철수는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철수는 뭐 돈도 많고 잘생겼어. 따라서 내가 철수를 좋아해.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철수를 좋아한다는 말 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그럼 얘가 뭐야?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 연결사는 뭐라고 한다? 얘가 주제로 연결되는 포인트이다. 어디가 중요하다? 뒤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글의 주제를 담고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글을 읽을 때 조금 편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읽다 보니까 중간에 모르겠어. 괜찮아. 왜?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풀 때 주제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뭐 한다? 연결사를 확인한다. 됐습니까? 총 4가지가 포인트인데 예시, 역접, 결과, 재진술인데요. 지금은 결과가 있으니까 이 뒤를 보시면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다 읽어야 돼.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자가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커스터머들이 고르는지, 그들의 핸드폰을 고르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뭘 보고 핸드폰을 선택하는지를. 결과가 흥미로웠었는데요. 기술적인 발전과 유사성이 상품의 특징에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할 수 없거나 꺼려합니다. 선택하는 것을 하나를 뭐로부터? 다양한 핸드폰으로부터 특징에 의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징으로는 핸드폰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 비슷하니까. 고객들은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의 핸드폰을 주로 뭐에 근거해서? 브랜드 이미지에 근거해서 선택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보다는 지식보다는 뭐에 대한 핸드폰 특징의 지식보다는 뭐 커넥션 피 뭐 요금이나 아니면 프리커스 무료 통화에 대한 뭐 지식보다는 뭐를 중요시한다?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계속 갈게요. 강력한 브랜드. 야, 브랜드 얘기를 계속 하는구나. 상당히 더 많은 도미네이션, 우세성을 가지고 있대요. 고객들한테 뭐보다? 능력보다. 뭐 이런 거 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하대. 됐습니까? 뭐가? 브랜드가. 브랜드 이미지는 고객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게 이끈데 고객에게 충성심으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구나. 브랜드가 여겨지는데 워런티 보장으로 여겨진대. 해석이 안 되면 쓱 지나가도 괜찮기는 해요. 여러분들 난 해석하는 거야 그냥. 퀄리티 퍼포먼스 어떤 특징의 성능에 대한 보증뿐만 아니라 뭐 독특함이나 감정적인 관계도 준다는 것 같아요. 핸드폰과 함께. 됐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목숨 걸고 읽어야 돼. 왜? 주제인 거를 누구나 알 수가 있으니까. 뭐 때문에? 더스 때문에. 정리하자면 빌딩, 건물이 아니라 만드는 거겠죠, 여러분들. 만드는 건데 브랜드의 인식을 소비자의 마음속에 만들어주는 거야. 나이키, 애플 이렇게요.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구매하는 거, 구매 행동에,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대요.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시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끝. 가볼까요? 임팩트인데 영향력인데 사회가 핸드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 아닌 거 알겠죠, 여러분들? 잠깐만. 그리고 봐봐.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임팩트 다음에 오브를 쓰고 A, on B를 쓰면 잘 보세요.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이야. 이거 엄청 잘 나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됐습니까? 사회가 핸드폰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나오지 않았죠. 브랜드 이미지 나와야지. 다양한 태도들인데 뭐를 향한? 핸드폰을 향한 다양한 태도들에 대한 얘기였습니까? 아닌 거 알겠죠? 영향력인데 브랜드 이미지가 핸드폰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 괜찮죠? 답은 3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다 모르겠다. 여기만 잘 읽어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그게 연결사의 힘이니까요. 알겠습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연결사 최소 4가지만 보고 가자고. 알겠어? 그러면 이 글의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겠다가 눈에 그려진다니까. 얼마나 꿀이겠습니까? 그니까요. 알겠습니까? 되나? 그래요. 팁인데 핸드폰을 사는 팁이야. 감정이 이상한 거 알겠죠, 여러분들? 네. 중요한 것인데 고려해야 할, 뭐 할 때? 핸드폰을 살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들 뭔지 알겠죠? 오케이. 답은 3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 자, 29번인데 어휘랑 그 문법 포인트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exert입니다.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발휘하다. 뭔가 역량이나 능력을 발휘하다 이 뜻이고요. 똑같은 게 우리가 연습할 때 쓰는 exercise란 동사가 요게 발휘하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잘 봐봐 친구들. 요걸 좀 볼 건데 개념을 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어법 시간은 아니니까. 보시면 관계대명사가 친구들 관계대명사가 뭘까요? 라고 하면은 잘 보세요. 이름을 보시면 관계시켜주는 대명사 아니야. 그러면 관계시켜준다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연결시킨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얘가 접속사의 기능, 조금 더 쉽게 그냥 and라고 하겠습니다. 플러스 대명사야. 알겠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and의 기능을 가진 대명사야. 알겠어? 잠깐만. 예시 하나 볼게요. I have a friend. 난 친구가 있는데 who is kind야. 잘 보세요. 그러면 얘가 관계대명사 아니야. 맞습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and의 역할. and의 역할과 대명사, 얘 남자라고 할게. he. 요게 who야. 알겠습니까? 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리고 그 친구는 착해. 이거 아니야. 맞습니까? 해석할 때 야 착한 친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분리시켜 보니까 and 플러스 he라는 거야. 알겠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관계 대명사는 어쨌든 간 대명사인데 and의 기능, 즉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봐봐. 이런 형태가 잘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문 보겠습니다. 잠깐만. 나는 어떤 남자를 알고 있어. 근데 관계 대명사 쓰고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야. 됐어?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요 문장과 얘 문장 아니야. 얘도 문장 아니야. 그럼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뒤에 she likes him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해. 그리고 그녀가 그를 좋아한다 아니야. 더 man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whom을 두 개로 분리시키니까 and 플러스 him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봐봐. 나는 2명의 아들내미가 있어요. 문장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컴마 찍었어. 컴마는 접속사 아니지 않습니까? 봐봐. 그리고 그들 모두가 부자래. 잠깐 보세요. 얘가 하는 역할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2개가 있잖아. 그 2개를 연결시켜주는 and의 역할. 원래 얘가 앞에서 and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요 whom이라는 대명사가 받는 게 2명의 아들내미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댐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가 하는 역할은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whom이 사실은 and와 댐으로 찢어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문장 나오다가 컴마 찍고서 야 이거 whom이야 아니면 댐이야를 했을 때 접속사가 없으면 문장을 2개 연결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 얘는 문장을 연결시키는 기능은 없으니까. 이해돼요?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의 차이가 뭐야? 똑같은 대명사인데 접속사의 기능을 하냐 못하냐 그 차이라고요. 요게 포인트라고. 알겠습니까? 수능에 나오는 포인트야 이거. 봐봐. 정리할게. 주어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컴마가 있는 상태에서 명사가 이렇게 있고 오브가 있고 whom이나 which가 나와. 그리고 동사가 또 있어. 그럼 동사가 1개, 2개니까 문장은 2개란 말이야. 그러면 문장을 연결시켜줄 친구가 필요한데 여기에 지금 없으니까 얘가 같이 하는 거라고. 얘가. 알겠어?
그러면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 역할까지 한다는 겁니다. 다시. 나는 2명의 아들이 있어. 동사 하나 있어. 그 다음에 그들 모두 부자야. 문장을 2개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and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이 whom이 받는 게 얘 아니야. 아들 2명 모두가 부자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접속사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뭐까지 한다고? 대명사까지 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인 거야. 알겠습니까? 문장 볼게. 자, 해보세요. 가겠습니다. The Greeks,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그리고 사람들인데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다른 초기의 문명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됐어. Believe in,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면 위대한 많은 신들을 믿습니다가 한 문장이야.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all of whom이지. 됐어?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앞에 있는 문장, 여기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얘를 갖다가 뭐 한다? 연결시켜준다. 야. 그러면서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분리시키면 여기다가 and를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받는 게 whom이니까 얘가 받는 게 위대한 많은 신들일 거 아니야. 그러면 뭘로 받아야 돼? all of them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nd와 them을 갖다가 하나의 whom으로 퉁친 거야. 왜? 관계 대명사가 접속사, 관계 플러스 대명사니까 한 번에 쓴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많은 신들을 믿었다. 그리고 그 신들 모두 이런 말이야. 됐습니까? 발휘하거나 통제했습니다. 무엇을? 힘, 권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통제했습니다. 뭐에 대한 권력이냐면 좋고 나쁜 사건들에 대한 어떤 힘, 위력 같은 것들을 통제하고 발휘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야? 발생했던 사건들이죠. 그들의 삶에서. 됐습니까? 다시 한 번만.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그리고 사람들인데 다른 초기의 문명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믿었어. 위대한 많은 신들을 믿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 모두는 발휘하거나 통제했어. 어떤 위력, 힘을. 좋고 나쁜 사건들의 위력을 좌지우지했다. 이 말이겠죠. 좋은 사건, 야! 이렇게. 그들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좋고 나쁜 사건들을 갖다가 통제하고 그런 위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보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좋아요. 아, 명사 of 이렇게 관계대명사 나왔을 때 얘가 하는 역할은 접속사의 역할과 동시에 대명사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구나. 이게 포인트라고. 자,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친구들아 이런 거예요. 어법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스피드야. 그러니까 40초 컷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었어. 30초 만에 풀었어. 근데 틀려. 그럼 뭐 한 거야? 빨리 푼 게 아니라 빨리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법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법을 푸실 때 그냥 앞뒤만 쓱 보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보기가 포함된 문장은 최소한 구조 분석 내지 해석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내는 어법 문제는 그냥 어법 포인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볼 수 있는지를 보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구조 분석하는 연습이 무조건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요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가볼 텐데 봐봐. 이 숙명의 라이벌인데 친구들 that과 what은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잘 봐봐. 봐봐. 첫 번째. 일단은 명사 뒤에서 that이랑 what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볼 거 없이 뭐를 찍으시면 되냐면 그냥 that을 찍으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어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을게요. 그냥 명사가 이렇게 있고 that이 있으면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예요. 근데 참고로 what이란 친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댔고 옴과 동시에 항상 명사절로만 쓰이거든. 항상 일편단심.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로만 쓰이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사 뒤에 that이랑 what이다 무조건 that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만약에 전치사 뒤에 대시랑 왓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아까 서운했던 왓이 갑자기 얼굴을 활짝 피면서 내 차례인가? 이렇게 해서 왓이 이렇게 갑니다. 왜냐면 전치사 플러스 that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원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that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그러한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처럼 전치사 뒤에 that 왓이면 그냥 볼 거 없이 사실은 왓을 고르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팁을 주는 거야, 내가. 세 번째, 동사 뒤에서, 이게 어려운데 동사 뒤에서 that과 왓이 이렇게 있으면 이번엔 둘 다 가능해요. 그럼 뭘 보시냐면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that을 고르시고요. 불완전하면 what을 갖다가 고르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두 번째 케이스니까 바로 what을 고르셔도 괜찮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 초기에 인간들은 궁금해했어. 뭐를 궁금했냐면 그들이 봤던 것을 궁금해했어. 봐봐. 전치사라는 품사 뒤에 뭐가 온 거냐면 명사가 와야 되는데 형태가 절로 온 거야. 무슨 절? 왓절의 형태로 이렇게 온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왓절은 특징이 항상 명사절이면서 뒤에는 불완전한 구조를 취하는 친구니까 위치가 일단 전치사 뒤에 명사절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봤던 것, 무엇을 봤는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하구나까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씩 개념을 정확하게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B번인데 봐보세요.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잘 나오는 포인트인데 봐봐. 얘는 전치사가 붙은 관계대명사, 얘는 그냥 관계대명사죠.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면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붙은 관계대명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올 것이고 전치사가 붙는 순간 완전한 구조가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우면 그만일 것 같은데 내가 문장을 봤을 때 얘가 완전한 건지 불완전한 건지 모르겠어. 그게 문제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명사가 이렇게 있고요.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보통은 주어가 빠져 있거나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구조가 나오는 게 맞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잘 봐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완전하다는 것은 앞에 있는 요 선행사가 뒤에 그 자리, 빠져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얘가 불완전한 부분, 주어면 주어, 목적어면 목적어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 불완전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봐봐. 그냥 이거 쉬우니까 내가 좋아한다. 목적어 없지 않습니까? 불완전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이 또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그 불완전하게 만드는 자리,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내가 좋아한다. 음식을 이거 잘하죠. 뒤에가 불완전한 것은 앞에 있는 선행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구나까지를 머릿속에 인식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반대로 완전한 거는 당연히 이 선행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겠지. 완전하니까. 맞니? 봐봐. 하나만 더. 이거 이해해야 돼, 여러분들. 너네들이 지금 고3이라는 가정하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무조건 이해해야 돼. 봐봐. 나는 remember the city. 다음에 잘 보세요. in which를 쓸 건지 아니면 그냥 which를 쓸 건지 보세요. We met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답은 in이야 which야? 잘 봐봐.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좀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들은 우리가 만났다. 무엇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불완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라고요. 불완전한 것은 선행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냐 없냐야. 알겠습니까? 봐봐. 우리가 만난 게 서로야 아니면 city야. 도시를 만나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비어있는 것 같지만 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의미상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라고 봐야 돼. met가 자동사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어렵죠? 나는 어떤 도시를 기대해요.
도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던 도시야? 아니잖아. 왜? 우리가 만났었던 그 도시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met에 대한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도시를 만난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어? 헷갈릴 때는. 보자마자 완전, 불완전. 느낌은 좋지만 못 느낄 때 이 선행사를 갖다가 넣어보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으면 불완전, 들어갈 수 없으면 완전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들의 관찰인데 뭐에 대한 관찰이냐면 공간과 시간에 대한 관찰인데 어떤 시간과 공간이냐면 뒤에 봐봐. 그들이 살았던 인지 여기까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조를 다시 하면 잘 보세요. 얘 주어, 그 다음에 얘 전면구야. 이렇게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수식어가 들어가는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were limited는 observation에 대한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주어 동사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live가 일형식 동사라서 이 자체를 완전한 거 알아요 라고 하시면 바로 고를 수가 있는 것이고 잘 모르겠으면 선행사를 넣어봐. 공간과 시간을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 뒤에 인 같은 게 있어야지. 공간과 시간에 사는 거니까. 이렇게 있었으면 들어올 수 있었겠지만 얘가 없이 lived만 있으니까 요 자체로는 들어올 수가 없죠. 얘가 어떻게 뒤에 목적어로 오니? 그러니까 요 자체는 완전한 문장이다. 답은 init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두 개를 볼 때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는 완전 맞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장을 봤을 때 얘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모르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완전 불완전 느껴지면 고르면 돼. 모르겠으면 선행사를 갖다가 뒤에 넣어보라고요.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뭔가 빠져있는 거니까 불완전. 없으면 그 자체로 완전한 거니까 완전이죠. 됐습니까? 아이코 개념 하나를 알기가, 그러니까 깊이 알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까지 보시면 절대로 실전 가서 틀릴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진짜로. 10번 가볼까요? 아까 그 문장인데 보세요.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사람들인데 초기에 다른 초기에 문명들로부터 온 사람들은 믿는다. 위대한 많은 신들을. 문장 하나, 문장 두 개. 그러니까 접속사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는 후비될 수밖에 없다고 됐습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번까지 끝냈고요. 잠깐 칠판 한번 정리한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때 우리가 진짜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었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첫 번째 어인데 참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오형식 동사 중에 일반 동사라고 있어, 친구들아. 얼라 같은 친구들. 그러면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처럼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뜻이 똑같은데 얘가 뭐뭐 하도록 동사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allow 허락하다니까 이 명사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패턴들을 한번 싹 정리하지 않습니까? 구문 인사이드 아웃에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목적어 보어야 그랬을 때 이 명사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허가하다. 끝. 그 다음 alternative는 생겨먹은 게 무슨 품사 같아? 형용사 같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의 뜻이 있는데 요거는 대안의 이런 뜻이야. 대안의. 대안이 되는 뭔가 다른 방책이 되는. 그 다음에 명사로는 뜻은 똑같아. 대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이한 게 생겨먹은 것은 형용사 같이 생겼는데 명사의 뜻도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됐습니까? 참고로 alternation은 똑같은 명사인데 얘는 대안이라는 뜻과 관계가 없고요. 어떤 뜻이냐면 변경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투부정사 병렬인데 잘 보세요.
투부정사가 병렬돼요. 이렇게 첫 번째. 그런 다음에 and를 쓰고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병렬이 되면 두 번째 있는 투부정사는 to가 생략될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동사 원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투부정사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끝! 문장이 조금 까다로운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 봐봐. 아, 괜찮구나 이거는. 가볼게요. 좋은 이야기는 allows, 허락합니다, 허가합니다. 그러면 얘를 보는 순간 명사 하나, 투부정사 하나가 있겠다.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독해가 빨라져요. 직원이 뭐 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허가한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허락한다. 그리고 동사 원형이지만 얘가 지금 병렬될 수 있는 게 얘랑은 병렬이 안 되니까 얘랑 병렬이구나. 대신에 앞에 뭐가 빠져있다? 아, 앞에 to가 빠져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목적격 보어 첫 번째라고 했을 때 come up with는 두 번째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좋은 이야기는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어주고 됐습니까? 허가해주고 come up with 떠올리다 생각하다야. 생각해내도록 허락해주는구나. 무엇을? 그나 그녀 자신의 창의적인 뭐를? 대안을요. 됐습니까? 아, 얘가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일 수 있구나.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떤 대안책이냐면 균형을 맞춰주는 무엇의 균형을 맞추냐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갈등의 균형을 맞춰주는 즉 그 갈등을 좀 해결해주는 그러한 대안책을 떠올릴 수 있도록 허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휘랑 이런 포인트들만 잘 아시면 쭉 읽어내려갈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좋은 이야기는 허가해요.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리고 직원이 떠올릴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무엇을? 그나 그녀의 자신의 창의적인 대안책을. 근데 이게 균형을 맞춰주는 거야.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균형을 맞춰주는. 됐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스토리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플러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이렇게 밸런스 해주니까. 가겠습니다. 빈칸 추론인데 어쨌든 간 컨셉은 이거야. 자, 빈칸을 보고서 얘를 보고서 타겟팅을 하는 거야. 타겟팅. 여기다가 뭘 넣지? 타겟팅을 일단은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요 타겟팅한 근거를 갖다가 본문에서 찾기. 그런 다음에 보기를 보기 전에 뭐 한다? 기준을 만들어. 기준이라는 거는 아, 내가 보니까 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여기 이 말과 비슷해 혹은 똑같아 라고 하시면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삼은 상태에서 보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보기를 갔을 때 헷갈린다고. 근데 기준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보면은 그거와 가장 비슷하거나 똑같이 생긴 말을 고르시면 되니까 훨씬 편할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빈칸은 사실상 이 지문 내에서 이 기준을 만들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뭐라고? 타겟팅을 하는데 그럼 뭘 넣지? 아, 본문에 있겠지. 그 말을 갖다가 최대한 찾아가지고 기준을 세운다. 그걸 토대로 보기를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마지막 줄인데 규칙은 alienate한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alienate한대요. 반면에 이야기는 invite 초대한다는 건데 그들을 빈칸하게 초대한다. 즉 빈칸하게 만든다.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토리가 중요한 거구나. 얘가 이 글의 소재고 이 스토리의 특성을 보는 게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타겟팅을 어떻게 하시냐면 아, 결국에 소재가 스토리니까 이 스토리의 특성이 뭐지? 스토리의 특성이 뭘까를 갖다가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끝. 그러면 올라갔을 때 우리가 대입파악과 마찬가지로 연결사를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연결사가 뭐가 있어? For instance가 있다는 것은 그냥 요 앞에 있는 문장이 주제라는 거예요.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밑에 예시 밑에 yet가 있으니까 요 역접되는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 yet는 예시 속에 역접일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주제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건 읽어봐야 돼. 가볼게요.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with 다음에 명사가 딱 하나만 있으면 이야기와 함께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야기를 갖고서 당신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해결할 수 없는 갈등들, 양측에 해결할 수 없는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마주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죠. 어디에서? 일상에서. 조직 내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스토리가 소재인데 얘가 플러스의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문제를 해결시켜 주니까요. 됐습니까? 예를 들면 take a common conflict. 한번 뭐 이제 일반적인 갈등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embedded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포된 어디에? 사업에 끼워져 있는 그 갈등들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대부분의 조직들은 프로모터 촉진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두 가지 가이드라인의 버전을 촉진한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커스터머가 킹이다. 고객이 짱이다. 그리고 직원들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다라는 두 가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쓴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상 이 두 가지의 규칙이니까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스토리에 대한 걸 알고 싶은 거고 갑자기 뭐가 나와? yet 나오면서 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읽기는 읽되 좀 빨리 가도 괜찮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돼도 쌩 가도 괜찮아. 왜? 우리는 룰에 관심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아무튼 규칙은 diametrically 밑에 있죠. 정반대로 이렇게 opposed 돼 있고요. 첫 번째인데 고객이 다뤄. 직원을 먼지같이 다뤄. 더럽게 다뤄. 그러면 가이드라인인데 커스터머가 항상 옳다라는 가이드라인은 cease to make sense. 그러니까 이해가 되기를 멈춘다니까 말이 안 된다. 이 말인데 모르면 넘어가. 왜? 룰에 대한 얘기니까 별로 안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이게 글을 읽는 원리라고요. 뭐가 중요하니까? 스토리가 중요하니까 중간에 나오는 룰은 이해가 되면 좋겠지. 그런데 안 되면 넘어가라고요. 알겠습니까? 가이드라인과 룰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역설을. 스토리는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스토리 얘기하겠지. 됐습니까? 집중. 좋은 이야기는 뭐 할 수 있냐면 허가하는데 직원이 뭐 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리고 떠올리도록 허가해 줍니다. 그나 그녀 자신의 창의적인 대안책을. 이게 균형을 맞춰주는데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스토리의 특성을 보는 거니까 특성을 쌓아가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창의적인 대안책을 갖다가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갈등을 갖다가 균형 맞춘다라고 하고요. 됐어? 스토리가 몰라요. 특정한 상황을 사람들이 경험하는 동시에 그것은 인바이트합니다. 그들이 뭐 하도록? 보도록.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보도록 한다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정답이 뭐일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기준을 본문에서 찾은 걸 토대로 해서 세우자고요. 뭐 있어? 어디냐? 얘가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보게 만들어준대. 됐습니까? 타인의 관점. 됐습니까? 또 뭐가 있냐면 위에 볼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주고 창의적인 대안책. 됐어? 창의적인 대안을 갖다가 만들어줘가지고 뭐 한다? 갈등을 갖다가 해결하는구나. 갈등을 해결해 주는구나가 스토리의 특성 아니야. 이게 첫 번째 문장과 똑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가야지 보기를 봤을 때 그렇게 헷갈리지 않다는 겁니다. 봐볼까요? 요거 보는 거야. 존중합니다. 소수의 목소리를. 어때요? X야 세모야. 소수의 목소리를 하는 건가? 타인의 관점에서 보고 창의적 대안책을 갖다가 떠올리는 건데 이게 소수랑 관련이 있습니까? 이상하잖아. 그들의 현재의 한계를 갖다가 인식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지배적인 관점을 따릅니까? 아니죠. 창의적 대안, 타인의 관점을 보는 건데 왜 지배적인 관점이야 이게? 창의적으로 재구성합니다. 그들의 문제, 딜레마를. 어땠습니까? 창의적인 대안책이라는 게 창의적으로 다시 구성하는 거 아니냐고요. 됐습니까? 그들의 딜레마를 갖다가 재구성하는 거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이게요. 철저하게 그들의 장점들을 조사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4번으로 가져가시는 거. 알겠어? 이게 바로 답을 찍는 게 가능한 게 기준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빈칸 타겟팅을 해놓고서 이걸 넣으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것을 내 생각, 뇌피셜이 아니라 본문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잡아서 간다면
그것이 기준이 될 것이고 그걸 토대로 보기를 본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것이다. 왜? 본문에서 본 걸로 가지고 답을 고르기 때문이죠. 이거는요. 알겠습니까? 빈칸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눈으로 본 걸 찍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다야. 진짜로. 알겠습니까? 타겟팅, 본문에서 근거 찾기, 기준 만들기, 보기 끝. 그 와중에 글 읽기 원리를 써가지고 연결사도 보고 하시면 좋기는 하겠죠. 대신에 가장 메인 핵심은 요게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37번으로 갈게요. 한 번 35번이구나. 미안해요. 35번 갈게요. 보겠습니다. 어휘부터. Not just A but also B인데 요거는 많이 했었으니까 쓱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just를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just를 갖다가 우리가 only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simply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merely로도 바꿀 수가 있다. 요거까지 좀 필기를 해놓을게요. 됐습니까? 많이 했던 거니까. be of 명사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우리가 비동사랑 of를 갖다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친구들 of가 원래 어떤 속성이냐면 뭔가를 가지고 있다의 속성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게까지 갈 필요 없겠지만 아무튼 of의 have의 느낌이다. have. 알겠어? 가지다의 have. 그러니까 be of를 갖다가 have 명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잘 봐봐. 이것은 is of 다음에 importance라고 할게요. importance. 그러면 이것은 중요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비동사랑 of가 무슨 뜻입니까? have의 뜻이니까 이것은 중요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of란 전치사가 기본적으로 가지다의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비동사와 결합했을 때 have의 뜻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인내 주어 동사 외우시면 그만이고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서 이 뜻이야.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끝입니다. 이 세 가지 보고서 문장 하나 읽어볼게요. 됐습니까? 그래요. 지금 문장이 열나 어렵단 말이야. 물론 답과는 무관하지만 이 문장이 열나 어려워요. 봐봐. 천천히 보겠습니다. pressures 압박인데 동사는 얘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요. 그러니까 연관된 압박은 이런 뜻이야. 과거분사 하나가 뒤에서 앞에 있는 프레셔를 꾸며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잠깐만 not just 이렇게 묶어볼게요. 뭐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뒤에 버덜소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비동사 of time이지. 그러니까 비동사 of는 뭐니까? 가지다니까 여기를 갖다가 하나의 그냥 타동사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요. 됐습니까?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이 말이야. 연관되어 있는 압박은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연관되어 있는 압박이 시간의 압박뿐만 아니라 이 말이야. 시간에 대한 압박일 뿐만 아니라 이 말이라고요. 또한 of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비동사 of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동사가 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have가 이렇게 가겠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불확실성에 대한 압박이 있다 이 말이야. 다시 한 번만. 연관된 압박은 시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즉 시간에 대한 압박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압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압박값이 두 개네. 시간의 압박 그 다음에 불확실성의 압박. 오케이? In that 뭐라는 점에서 producers 만드는 사람들 제작자들이 반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됐습니까? 어디에? 예측할 수 없는 발생에 반응해야 된다는 점에서. 오케이? 그런 다음에 보스부터 it까지가 앞에 있는 occurrences, 발생을 꾸며줍니다. 그러면 보스는 A and B니까 A, B 둘 다죠. 어떤 발생이냐면 그 사건 내에 있는 발생과 it가 이벤트야. 얼른 어렵다 이거. 그 사건 외부에서 있는 발생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다시 예측할 수 없는 발생에 반응해야 하기 때문이야. 근데 어떤 발생이냐면 사건 내에서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건 외부에서 발생하는 거, 그 둘 다의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다시 한 번만. 연관되어 있는 압박은 시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즉 시간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압박도 있다 이 말이죠. 뭐라는 점에서 제작자가 반응해야 된다는 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발생들을, 그게 어떤 발생들이냐면 사건 내에서의 발생, 그리고 또한 그 사건 외부에서의 발생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거 해석 못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왜?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됐습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라도 정성 들여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갈 텐데, 무관한 문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무관한 문장, 원래 없던 문장을 찾아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보기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1번 보기 이전에 뭐를? 소재나 주제를 갖다가 파악하시는 겁니다. 주제를 파악해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글을 붙여 읽는 건데 보통은 그래요. 소재는 똑같은데 주제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그런 게 하나가 법인일 겁니다. 아시겠죠? 요걸 찾는다 생각으로 가보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거의 90% 이상이니까요. 일단 요것만 기억한 상태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프레젠테이션 보여주는 건데 televised sports니까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그 스포츠를 보여주는 것. 축구 경기, 야구 경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구조화된 그리고 controlled, 통제된 생산을 갖다가 포함한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뭐 때문에? 복잡성 때문에 연관된 뭐와? 스포츠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것과 연관된 복잡성 때문에 중요하대. 컨트롤하는 게 많은 변수를, 가능한 많은 변수를 컨트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스포츠 TV 방영이라는 게 친구들아 어떤 내용이야? 이게 되게 뭐하다? 구조화되어야 된다. 구조화되고 복잡하고 통제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이 필자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1번 전에서 이전에 소재와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겠죠. 소재는 스포츠 TV 방영. 이게 뭐다? 구조화되고 복잡하고 통제돼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것과 소재는 비슷한 것 같은데 갑자기 주제가 뻥 뛰는 것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제작 그 스태프들인데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포함한데 계급 분화, 노동의 계급 분화를 포함한대요. 이게 일하는 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계층이. 그리고 각각의 개인은 분명하게 정해진 역할들이 있대요. 됐습니까? 그들이 기대되어진대. 수행하도록. 뭐에도 불구하고 장비에서의 부족에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층이 있고 분화됐다는 게 다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각각은 고용되어 있는데 특정한 역할에 고용되어 있대요. 구조화되어 있죠. 뭐에 따라서? 스킬과 이전 경험에 따라서. 됐습니까? 구조화되어 있는 거. 뭐에도 불구하고 유연성이라는 게 또한 요구되는 퀄리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구조화되어 있다 이 뜻이죠. TV 프로그램을 만들 때 좋아요. 사람들은 수행해야 됩니다. 그들의 역할을. 좋죠? 각각의 분야에서 최대치로. 괜찮죠? 그래서 뭐가 오냐면 tangible, 만질 수 있는 유형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가 줄 수 있는데 그들한테 경제적 성취감을 줄 수 있대. 무슨 말이야 이게 갑자기? 경제적 성취감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스포츠를 TV 방영하는 것이 워낙 복잡한 문제니까 구조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자. 이거 아니야.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갑자기 웬 경제적 성취에 대한 성취감이 왜 나옵니까? 결과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상하다.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문장일 텐데 보기요. 압박인데 연관된 압박이 뭐냐면 시간에 대한 압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압박이 있으니까 압박이 많고 복잡하니까 구조화시키라고요. 됐습니까? 뭐라는 점에서 생산자가 반응해야 된다는 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발생들을 어디에서?
그 이벤트, 사건, 그 경기 내에서 와 경기 외부에서의 그런 발생을 갖다가 반응해야 된다는 점에서 시간의 압박도 있고 이 불확실성의 압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게임 그 자체는 스크립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경기야 짜여진 각본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스포츠 이벤트를 만드는 제작은 organized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끝이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총 4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나오는 그 구문 포인트가 절대 만만하지가 않고 어휘 같은 것들 하나씩 쌓아가시면 실력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의 모의고사 강의를 듣는 건데 여기서 구문을 4개씩이나 하니까 실질적으로 구문 강의와 진배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문 하나씩을 보는 인사이트까지 가져가는 굉장히 소중하고 정말 좋은 강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해설 강의 땡 이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다음 시험을 볼 때 내가 뭘 배웠었지? 아, 연결사 같은 거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 아,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구나. 어법 풀 때 건방지게 하지 말고 최소한 구조 분석을 하면서 읽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험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